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대폭락의 시작. 딱 여기까지 빠지면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전 재산 뭐 다 투자해 놓은 상황이긴 하죠. 저는 뭐 시장이 아니라 저는 종목에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미 다 투자가 돼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증시가 빠질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왜 매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도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보면 알겠지만 아니죠, 어제 시장 보면 알겠지만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미 고용 충격에 뉴욕 증시 급락하면서 나스닥 2.4%, 그러니까 거의 이틀 동안 지금 나스닥이 지금 5% 정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당연히 증시 또 개파락으로 출발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정확한 하락의 이유와, 그러면 이런 하락에 우리가 과연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버티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런 이 나스닥의 이 가장 큰 하락이 나온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가장 큰 하락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뭐 했다? 7월에 미국의 뭐한다? 실업률이 4.3%로 예상 밖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이 지금 뭐를 가지고 오게 되냐고 하면요, 뉴욕 증시에 있어서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성으로서 지금 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거는 다들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돈을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냥 경기가 다 같이 그냥 죽는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냥 뭐 증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좀 재밌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매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들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공포감을 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 뭐 경기 침체라든지 늘 이런 부분이 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들이 정말로 많이 흔들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실업률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긴 하지만, 뭐 선행지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 실업률을 과거 실업률을 보면은 이 지금 실업률의 충격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이렇게까지 증시가 무너진다? 참 웃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최근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 추세로 나타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최근 3개월의 평균이 직전 1년의 이 실업률보다 0.5%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샴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4.3이 나와주면서 이 3개월을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4.1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0.5%가 넘어버리게 되다 보니 어때요? 이제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재밌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의 느끼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가 4%인데 이때 보면은 막 12%, 13%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020년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굉장히 실업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비슷했어요. 자, 비슷했는데 보면은, 자, 이게 그 당시에 미국 실업률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월, 3월 뭐 이렇게 막 10% 쭉 넘어가죠. 이 3%, 4% 놀던 이때 10%를 넘어가면 이미 직전 3개월치만 본다고 하면 0.5%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2020년도 당시에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만들었던 거는 뭐였다? 바로 이제 코로나였다는 거. 코로나 여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4, 5, 6 이거 그냥 이때만 봐도 이미
이때 0.5%가 아니라 몇 배, 못해도 곱하기 배는 늘었는데 5, 6, 7 당장에 20년도 보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증시는 올라가요. 분명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는데 뭐했다? 코로나 당시의 증시는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 실업률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고 하면요. 이 1980년대 그 초반의 경기 침체와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는 뭐한다? 전 세계는 엄청 힘들 것이다. 그냥 다 경기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뭐 했다고요? 아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뭐였습니까? 미친놈 마냥 날라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Why? 이렇게까지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간단해요. 뭐였냐고 하면요.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뭐였다? 12년 만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도 안 됐던 0.5% 금리 인하 바로 이제 빅스텝이죠. 빅스텝을 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빅스텝과 함께 어떤 정책이 나왔냐고 하면요. 0.5% 금리 인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연준이 뭐한다? 2023년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경기 침체 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놓겠다라는 게 미 연준의 뭐였습니까? 정책이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요. 제로금리 정책을 실행했었죠. 이때가 0.25인가 0.5%였습니다. 0.25였던 걸로 기억해요. 0.25. 그래서 제로금리를 시행하면서 아쉽게도 23년도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이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 고금리 정책 때문에 다시 뭐가 시작됐다. 말도 안 되는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해봐야 돼요? 지금 사실상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란 거겠죠. 이 당시에도 뭐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뭡니까? 정말 1980년대와 동일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음에도 증시에 강한 상승을 부추겼던 거는 금리라는 건 금리. 실업률 자체는 사실상에 엄청난 증시에 큰 타격을 입히진 않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늘 공포감이 조성이 될 수는 있어도 증시 자체 타격은 입히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실업률 몇 퍼센트? 4.3%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실업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4, 5%였어. 4, 5%. 4, 5%에서 놀면서 이 당시에 4, 5%에 놀면서도 보면 알겠지만 뭐한다. 나스닥 지수는요. 16, 17, 18 늘 상승했습니다. 상승. 물론 이제 경기 침체까지 이 당시에는 이런 공포감까지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실업률의 상승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했다. 이 당시에도 유지됐던 실업률이 4에서 5%예요. 4에서 5%. 그럼 지금 뭐가 돼요? 지금 미국에서 실업률이 4에서 5%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당장의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실업률이 4에서 5%가 나왔어도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물가가 지금처럼 말도 안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업률이 증가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된다고요? 물가를 잡아내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지금 이제 잡아낸 상황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해.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금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과거부터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고금리는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보면 알겠지만 이 고금리 보면 알겠지만 고금리를 찍어도 뭐예요? 찍어도 내려와요. 금방. 찍어도 금방 이랬다고. 이거였잖아요. 언제야 이런 적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말도 안 되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고, 이것만 지금 단기간에 잡혀줘도 증시가 살아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역사가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뭐 전 세계가 전세 평생을 보면은 역사 그랬습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고요. 인플레이션이 낮춰져서 금리를 내리면 다시 인플레이션 올라서 다시 금리 올리고 금리 낮추고, 이거는 지금까지 반복했던 역사예요. 역사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게 최우선이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실업률이 나와주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지금 뭐까지 나온다? 0.5%에 대한 금리 인하로서 빅스텝으로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연준 같은 경우는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요. 9월과 11월이 뭐 한다? 두 차례나 빅스텝을 밟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빅스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이 역사적으로 빅스텝이 나올 때마다, 자, 보면 알겠지만 2007년 50bp라는 건 0.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을 재현할까? 그래서 과거부터 이 빅스텝이 과거부터 이 빅스텝 최근 사례는 2007년 하면서 경제 성장 촉진위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데, 이 0.5% 빅스텝이 나올 때마다 중요했던 건 뭐였느냐? 0.5% 빅스텝 이후에는 제로 금리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제로 금리. 그래서 지금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로금리 정책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뭐한다? 0.5%까지 계속해서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5%가 아까 이제 0.5% 빅스텝이 보통의 제로금리, 그러니까 한 번의 빅스텝, 갑자기 이제 점진적으로 내리다가 딱 빅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을 빵빵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로금리로 향하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시선이 크죠. 그래서 정말 지금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정말 0.5%의 금리 인하가 제로금리까지 만들어낸다. 증시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미친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파월이 뭐 했다? 연준 같은 경우 실업률이 이렇게 급증하면은 인플레 안 잡혀도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이미 과거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했다고요? 파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오면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파월 지금 연준 말도 안 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이 이 하락 시작됐다 도망가야지 얘기하는데, 저는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아니 지금까지 이만큼 올랐는데 증시가 조정 이때 한번 주고 증시가 그냥 포인트로 한번 더 증시가 2016년 대비해서 증시가 4배가 올랐어요. 주가가 4배가 올라도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해요. 저는 사실상의 15,000포인트 안 깬다라고 하면은 크게 불안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증시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온다. 저는 이 구간 만 포인트는 절대 안 깨죠. 그래서 이 구간 10,0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증시 하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최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빠질수록 이 10,000포인트까지 밀린다. 저는 진짜 전재산 털어서라도 여기 주워 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저는 늘 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경기 침체 실업률 여러분들 맞아요. 말도 안 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언제는 상황이 똑같았습니까? 어떻게 한평생 상황이 똑같아요? 다 달랐습니다. 역사는 다 달랐고요. 코로나라는 변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증시는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 변수가 생겼을 때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뭐 맨날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그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당장에 나올 만한 정책을 예상하면 되고요. 그 정책 이후에 일어날 또 다른 상황을 예상하고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